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직업군인 김동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12,493일간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군 생활을 정확히 34년 2개월 27일간 한 숫자입니다. 정말 가짜 아닌 진짜 군인의 생생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몇 년차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나온 친구들이 직업군인이 좋다. 어떤 지휘관이 이랬다. 어떤 선임이 이랬다. 이래서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짧은 몇 년간의 군생활 동안 어떤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의 이야기가 진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바로 진짜 군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미생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유명한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죠. 회사 안이 전쟁터라면 회사 밖은 지옥이다. 군대 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이 사회에서 잘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감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해군 부사관에 입대했을 때가 1983년 12월이었습니다. 그 차디찬 겨울, 경남 진해라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이었고요. 제가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던 건 그때 처음으로 군에 가서 후반기 교육, 우리가 주특기 교육이라고 하시는 이걸 받는데 자그마치 33주를 받았어요. 저희보다 더 많이 받는 직별들은 45주, 48주 이렇게 받은 직별이 있었으니까 1년 동안 하루 8시간 교육을 받는 거예요. 기술부사관들은 해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장비들을 운영부터 정비,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8시간 매일같이 교육을 받는다는 게 이게 뭐 입시학원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요즘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제가 학교 교육 현장에도 가보면 애들 수업 시간에서 자잖아요. 군인들은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8시간 동안 눈 동그랗게 뜨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33주 교육을 받고 군함에 드디어 갔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정말 멀미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한 이틀, 3일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고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 적응이 되었어요. 84년도 처음으로 제가 군함을 몰고 제주항에 입학했던 순간이 생생히 지금도 떠오릅니다. 아침 여명이 밝을 때쯤 저희 배를 쫙 몰고 제가 탈을 잡고 제주항에 입학했을 때 그 모습, 그 추억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하지만 군함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배를 탔었던 시간이 한 7년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해군에서 군생활 30년 이상 했다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적게 군함을 탔지? 무슨 특혜를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해군 부사관들은 대부분 자기 군생활의 절반 이상은 군함을 타고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간에 배를 타지 않는 특기로 운이 정말 좋게 새로운 신설 특기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러면서 정말 힘든 경험은 굉장히 많았다. 처음에 군함에 적응도 못하고 20대에 아무 생각 없이 부사관에 입대했었기 때문에 저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군생활이 하고 싶지 않았죠. 당연히. 여러 번 전역 지원서를 냈었죠. 그때마다 반려가 되어서 군생활을 지속하게 되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전역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참 공부하는 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선배들이나 후배들하고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그러는 시간에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90년대 막 태동이 될 때 처음으로 컴퓨터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부를 하면서 당시 뭐 갤러그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걸 보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한 6개월 정도 컴퓨터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것이 정말 제 운명을 바꿔놓아서 그 덕분에 해군의 전산이라는 특기가 생겼을 때 정말 운 좋게 전산직별로 주특기 전환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배를 타지 않고 전산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전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군에서 이제 야간 대학을 보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참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 해가 제가 당시 서울 대방동 해군본부에 근무할 때인데, 저희 해군본부가 대전 계룡대로 이전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한 학기를 어쩔 수 없이 대전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야간 대학을 다닌 거죠. 새벽에 저희가 기차를 타고 집에 오면 보통 새벽 3시, 4시쯤 됐어요. 그러면 잠깐 자고 또 아침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출근하고 이거를 한 학기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계룡대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게 된 거죠. 제가 IT 쪽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개발 부서에서 일을 했잖아요. 사실 뭐 지금 게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출퇴근 시간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밥 먹고 야근하고 이거는 거의 다반사예요. 휴일날도 마찬가지고,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맡은 업무다 보니까 주로 야근하고 개발하고, 이거는 뭐 당연한 일이었어요. 너무나 무리를 했던 걸까요? 어느 날 출근길에 제가 계룡대 안에 있는 지구병원에 들렸는데 갑자기 발목이 잡힌 거예요. 바로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아니 당신 상태가 심상치가 않아, 입원을 해서 검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2주 지나고 3주가 지났는데 병원에서 제 병명을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도 났지만 사실 겁이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보고 원하는 병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제가 대전에서 가장 크니까 충남대학병원에 간 거예요. 충남대학병원은 그래도 대전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인데 여기서도 2주 동안 있었는데 온갖 검사를 했는데 제 병명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사실 굉장히 겁이 났죠. 내가 무슨 죽을 병 걸린 건 아닌가? 그렇게 하다가 검사 결과를 여러 가지 하고 난 끝에 결핵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결핵은 정말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과로하고 이게 한 1, 2년 지속되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결핵약을 먹고 완치 판정을 받고 다시 서울로 부대에 전출을 가게 되었어요. 남들이 희망하지 않았던 곳이고 해군만이 근무하는 곳이 아니라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통합적으로 근무하는 부대였고, 그 부대를 자원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대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부사관들이 유학의 기회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지만 찾아보면 부사관들이 유학할 수 있는 기회는 특히 기술병과는 많이 있다. 미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미군이라고 하는 군인들을 알게 되었고, 미국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여행 가는 것과 체류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자동차를 구입해서 정말 많은 곳을 여행을 휴일마다 다녔던 기억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큰 추억이 되었기도 하고 군생활 내내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귀국해서 항공기 관련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다시 해군에 복귀를 했죠. 해군에 복귀를 하고 나니까 제 꿈이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이제 사실 군에서 교관을 하는 건 되게 힘듭니다. 강의를 할 때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40시간씩 해야 돼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일이죠. 교관은 보람이 있기도 하지만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관으로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일반 병으로 들어온 친구들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저를 성장하는 데 도움이 주었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지 교수법에 대한 것도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부사관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게 육군이나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임원사,
또는 원사까지 진급하는 건데 해군은 기술부사관이다 보니까 준위로 도전해 보는 것이 정말 부사관들이 마지막 소원하는 거거든요. 저 역시 2008년도에 준사관 시험에 응시했고 정말 운이 좋게 단 한 번에 준사관 시험에 합격을 해서 2008년도에 해군 사관학교에서 해군 준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자, 임관을 하고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군생활이 얼마나 남았나? 뭐 한 12년?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너무나 빨리 진급한 건 아닐까? 군인으로서 부사관으로서 들어와서 준위까지 이제 진급을 하고 나면 더 이상의 진급할 게 없거든요. 약간 루즈해질 수도 있겠다. 무엇을 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낼까 하다가 제 자신에게 물어보니까 야, 너가 좋아하는 게 공부잖아. 공부나 좀 해봐. 그래서 제가 다시 야간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야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정말 군대가 아닌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회의 많은 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제 남은 군생활 동안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군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서 사회복지대학원을 마친 게 제가 군생활 중에 정말 제일 잘한 한 가지 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 교육을 마치고 이제 제가 대전으로 왔다가 대전에 있는 동안에는 대전에서 사회에 있는 각종 리더십 교육, 그 다음에 재능봉사로 재능기부 강의를 많이 하게 되었고 야간에는 내무반에서 그냥 있는 우리 병사들을 데리고 스피치 교육, 리더십 교육 이런 것도 했고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서 인권 강사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은퇴 직전에 서울에 올라와서는 서울에서 은퇴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동안에는 다양한 강사들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그들의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었고 재능기부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또 군생활이 얼마나 남았나. 그러고 저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국가는, 군대는 당신을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당신에게 대학을 보내죠. 미국 유학을 보내죠. 대학원도 보내죠.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 비록 당신은 국가를 위해서 군대를 위해서 무엇을 했지? 이렇게 저에게 질문해 보니까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저는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군을 홍보하고 정말 직업군인이 좋은 점에 대한 책을 한 권 쓰자. 그래서 책 쓰기에 도전을 했고 2017년도에 공무원보다 직업군인이 좋은 33가지 이유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최근에 제가 강의를 갔더니만 어떤 CEO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책을 쓰고 나서 국방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사관학교 출신도 아닌데 이렇게 훌륭하게 직업군인을 홍보해 줬는데 국방부에서 표창도 안 줬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그것보다 정말 제가 군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라도 군에다 좀 돌려줄까? 그런 마음으로 직업군인의 정말 장점에 대한 책을 썼고 지금까지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했고 저는 정년보다 26개월 빨리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12,493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은퇴하고 나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군이 너무나 저에게 많은 것을 해주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군인연금을 저에게 주면서 더 이상 돈 걱정으로부터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지 않고 제가 원하고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현재 작가로서, 강사로서, 그리고 아카데미 원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의 은퇴를 도와주는 일까지 하게 만들어준 거죠. 돌아보니 국가와 군대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꿈이 있는 청년들 그리고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직업군인은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아무나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현역 시절에 한국 직업방송에 가서 직업군인에 대한 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의 명언입니다. 군인은 아무나 될 수 있지만 직업군인은 아무나 못 된다.
이 아무나 못되고 중간에 나온 사람들이 하는 짧은 군생활의 경험으로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만의 선택, 여러분만의 능력, 여러분만의 자신감이 있다라면 직업군인은 정말 매력적인 직업 중에 하나다. 특히 은퇴하고 은퇴 2년 차에 바라본 직업군인은 너무너무 소중한 직업이었다. 그리고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내가 선택한 12,493일간 군대와 사랑에 빠졌던 저의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직업군인 채널에서는 부사관의 입대, 장기복무, 군생활, 군 은퇴 이후의 삶까지 다양한 컨텐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